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미나는 사주팔자를 강의하고 있는 유튜버입니다. 자, 지난 편에 이어서 썸네일에서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과연 사주가 어떻길래 선거를 포기했을까 라는 제목이죠. 선거입니다. 선거를 포기했을까? 요겁니다. 포기를 했을까? 누구나 다 당선된다고 보고 누구나 또 운이 좋다고 하는데 정작 자신은 출마 포기 선언한 거지. 포기. 그럼 과연 사주가 어떻길래? 그런데 마침 이분이 저한테 이 사주를 한번 봐달라고 의뢰를 한 적이 있어요. 정작 자신은 포기를 했으면서 알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가 보죠. 왜 그랬을까? 궁금하시죠, 그죠? 누구가 다 당선되고 이번에 틀림없다. 그리고 지금까지 또 계속해서 당선이 돼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엔 내가 포기를 해야 되겠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아마 사주를 들여다봐야 되겠죠. 먼저 이 사주는 일단 봐도 상당히 강한 사주입니다. 강한 사주로 보이죠. 축월의 신금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금의 기운 글자가 8자 중에서 3자가 되고 금을 도와주는 이 축토가 두자, 그리고 기토, 천간의 기토에서 6자에서 상당히 강한 사주로 지금 볼 수가 있어요. 8자 중에서 8자 중에서 6자가 나를 도와주는 글자, 도와주는 글자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2개는 임목과 자수가 있어요. 연지나 시지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상당히 강한 사주라고 하겠죠. 대신 또 이렇게 신금, 경금, 병금, 비견이나 겁주의 글자가 배치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상당히 강한 사주로 하더라도 나에게는 경쟁의 상대자가 이만큼 있다는 얘기예요. 비견, 나하고 음양이 같은 사람, 비견, 음양이 다른 사람, 겁재. 이렇게 돼 있죠. 음양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음양. 그걸 떠나서 일단 선거로 봤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경쟁자라고 보면 되겠죠. 사주를 통변할 때는 이 사주가 강한 사주라고 이렇게 설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토생금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사주다. 이렇게 강한 사주는 신금은 일주 자신이 이 신금은 자신입니다. 자신. 이 자신은 신금은 상당히 경쟁심이 강한 심리적인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옆에 있는 경금이나 경금이 2개 있죠. 경금도 자기와 경쟁하는 그런 글자이지만은 쉽게 말하면 겁재가 되겠죠. 겁재. 이 겁재라는 게 뭐냐면 나를 도와주고는 있지만 결국은 내 것을 뺏어 먹는다. 무언가를 나눠 먹으려고 할 수 있는 그런 내 것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물이 임목이 있습니다. 이게 임목, 시지에 임목이 있어요. 임목은 이 사주에서 재물에 해당되는 거예요. 정제네요. 보니까 이 재물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 임목에. 근데 이 재물을 나눠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경금, 본인, 신금, 그리고 이때 연간에 또 경금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나를 도와주지만은 이 사람들은 자기 목을 챙겨서 가려고 하는 그런 사주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주는 일단 여기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잠시만 지우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주가 강하다고 한다면 먼저 이 사주에서 우리가 찾는 게 용신이 필요해요. 용신. 용신은 제가 여러 차례 거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주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좋은 작용으로 쓰임을 할 수 있는 글자를 찾아야 됩니다. 그럼 사주가 강하면은 첫 번째 방법은 이제 설기라는 게 있죠. 설기. 네. 두 번째 방법은 이제 극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신금이 자신이 강하니까 이 기운을 빼줘야 돼. 사주는 중화라고 그랬잖아요. 중화, 그죠? 중화. 사주는 중화. 즉, 치우치거나 강하거나 약한 사주를 중화, 중심을 잡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주가 강하면 이 강한 기운을 빼주거나 아니면, 극을 해서 억누르거나 아니면 사주가 약하면은 그 사주를 도와주는 글자가 와서 이 사주를 힘을 나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간단히 들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강한 사주가 배치가 되는데 용신을 과연 무엇을 잡을 건가? 사주가 강합니다. 그럼 인목을 잡을 건가? 자수가 잡을 건가? 있어요. 다 멀리 떨어져 있어요. 하나는 연재에 있고 하나는 시지에 있습니다. 이 사주를 도와줄 수 있는. 가만히 보니까 이 축토라는 거거든요. 이 축토는 사실은 이제 겨울토요, 겨울토. 우리가 말하는 동토라고 합니다, 동토. 얼음 땅이라고 그랬죠. 토 중에서 겨울을 상징하는, 이제 우리가 양력으로는 이제 보통 1월을 보통 우리가 이제 축토, 동토라고 하죠. 이 기운을 설기를 하거나 그걸 해줘야 되는데 이 축토가 원령을 잡고 있고 배우자 자리도 축토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축토가 인성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 신금을 도와줘서 강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글자인지, 물론 기본 틀은 토생금입니다. 토생금이요. 토가 금을 생한다는 뜻이죠. 그죠? 이 글자들은 다 생해주는 것으로 겉으로는 보입니다. 그러나 겨울로 가는 가을이에요. 겨울로 가는 가을이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겨울에 있는 가을, 요거는 뭐 가을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한겨울인데도 이 서늘한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과연 도움이 될 건가? 여기 지금 자수도 있잖아. 물의 기운도 있고. 이 축토도, 추운 그 어떤 겨울을 상징하는 기운도 가지고 있고. 인지도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아니, 그럼 이게 극을 해야 될 건지, 여기에 설기 기운을 빼야 될 건지, 자수로 빼야 될 건지,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 인목에 중요한 글자가 하나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글자도 그 자신이 신금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크게 역할은 할 수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인목이죠, 인목. 인목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병무갑이라는 이제 지장간이 있죠. 그죠? 무병갑, 병무갑 이렇게 보는데 이런 글자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인목에 이런 것이 지장 땅 속에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병화가 있네요. 병화. 그럼 겉으로 드러난 인목을 용신을 삼을 것인지 속에서 지장간에 있는 병화나 자수를 용신을 삼을 것인지 고민이 생기겠죠, 그죠? 이럴 때는 이제 정확한 사주를 파악하려면은 이 사주 당사자한테 물어보면 돼요. 운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가. 이 병화했을 때 운이 좋았는지, 아니면 임목했을 때 운이 좋았는지 물어보면 돼요. 물어본다고 해서 저 사람 사주 본다고 하니까 무엇을 맞추는 것보다 물어보더라. 저거 소위 말하는 짝퉁 아닌가? 라고 이제 혹세무민 하는 사람이 아닌가? 라고도 할 수 있죠, 생각을. 그렇지만은, 여러분들도 아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이사라고 있습니다. 이사겠죠?
여러분도 병원에 가시잖아요. 병원에 가면 의사를 상담할 때 의사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뭐 암이 걸렸습니다. 아니면 당신은 뭐 유장병입니다. 이렇게 맞춥니까? 못 맞히는 거죠. 의사도 그 환자한테 질병에 대한 그런 어떤 현상, 조짐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습니까?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디가 좀 아픈데 불편합니다. 좀 그래서 진찰을 받으러 왔습니다. 진찰의 찰자가 살필찰자입니다. 살필찰자. 그죠? 살필찰. 살피다는 뜻입니다. 의사도 이렇게 물어봐서 살피는데 자기가 운행 진행 과정이 임목을 써야 될 건지 용신으로 임목을 쓸 건지 아니면 병화를 쓸 건지를 알아보려면 정확히 알아보려면 이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임목이 있을 때 운이 좋았는지 아니면 그 화의 기운이 있을 때 운이 좋았는지 라고 물어봐야죠. 애매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지장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순수한 지장간이나 뭐 묘목이라든지 아니면 유금이라든지 하나의 단순한 그런 오행이 딱 하면 물어볼 것도 없죠, 이거는. 왜? 묘목은 다 뭐 이 지장간도 필요 없이 순수한 그 왕지라고 해가지고 이 글자만 목의 기운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이 바로 용신 역할을 하겠구나 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지장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인목 속에 들어있는 그 지장간에 병무갑이라는 병화나 무토나 갑, 목이 이렇게 골고루 배치가 되어 있는 지장간, 복잡한 지장간이 있을 경우에는 이걸 과연 꺼내서 쓸 수 있는 거를 확인해 보고 또 쓸 수 없지만은 또 그런 용신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이걸 그대로 인목을 해석하면은 뭐 운의 그 기둥을 판단을 흐리게 될 수가 있고 잘못 착오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물어볼 수 있다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런 용기도 필요한 게 바로 명리학자들이 갖춰야 될 기본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뭐 명리학자가 물어본다 하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별거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이 사람의 운의 기륭을 판단하기 위해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의사가 환자가 와서 물어봤을 경우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의사보다 이 명리학자가 더 많이 알 수가 있죠. 이런 그 운의 행로에 대해서는. 왜? 이 사람은 뭐든지 하나씩 다 물어보잖아요.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 어디 부위가 아파서 왔어요? 뭐 아픈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뭐 가족력이 있으면 많이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것은 어느 정도만 봐도 나름대로 알 수 있잖아요. 그 상당히 더 좋네요.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이렇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의사보다는 이 명리학자가 또 이 사람의 운의 건강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 라는 이제 의구심도 생기는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제가 늘 이제 강의나 사람들에게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이제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다고 명리학자한테 건강에 대해서 물어본다는 건 좀 무리가 아닐까. 건강에 대해. 왜? 전문 지식이 없잖아요. 물론 이 사진을 통해서 음양 오행이 넘치거나 아니면은 뭐 모자라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람이라고 하죠, 람. 넘치거나 모자라는 경우에 있을 때는 편이죠. 이것은 알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정확한 진찰을 통해서 건강을 파악할 수 있는 게 의사 아닙니까, 의사. 그죠? 의사가 여러 가지 기계라든지 아니면 자기 전문 지식을 활용해서 이 사람이 어디 부위가 좀 지금 상황이 안 좋구나라는 걸 판단하는 게 의사가 더 정확하죠. 이 명리학 8자리 글자로 알 수 있다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나을 수 있고 어느 부위가 아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 의사한테 물어보는 것이 가장 합당한 방법이 아닐까. 명리학자한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집안에 뭐 당 환자가 있다. 암 환자가 있다. 그죠? 이제 암으로 따지면 그렇잖아요. 그죠? 암 환자가 있다.
그럼 이 한석 어떻게 나을 겁니까? 안 나을 겁니까? 명리학자보다는 의사가 더 정확하다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정답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 봅니다. 잠깐 이제 뭐, 다른 길로 나가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또 이렇게 저도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문득 하나씩 이렇게 또 순간순간, 아, 내가 몰랐던 부분도 강의를 통해서 이제 깨닫게, 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얻게 된다. 문득이 되겠죠. 물을 문자, 얻을 득자 해가지고죠. 물어서 얻게 되는 어떤 그런 뭐 답이 되겠습니다. 순간순간에. 그래서 기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기록을 해놓고 그래서 다음에 잊어먹지 않도록 또 다시 한번 살펴보는, 다시 반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있다는 것이, 그래야만 이것이 내 것으로 소화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어느 순간 잠깐 문득 저게 일어났던 어떤 번뜩이나 아이디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 것으로 소화를 시키지 못하면은 소위 말하는 남의 다리를 긋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도 잠깐 드리고, 이렇게 이제 인목에, 시지의 인목이 지장간에 병, 무, 갑이 있죠. 이 글자 중에서 과연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글자가 무엇인가 했을 때, 바로 이미 뭐 물은 충분히 있습니다. 물이 충분히 있는데 또 물로 설을 할 필요는 없고, 그러고 또 인목도 있지만은 바로 인목으로 간다는 것. 글쎄요, 무엇이 도움이 될까요? 인목을 쓸 건가? 드러난 인목을 쓸 건가? 아니면 병화를, 지장간에 있는 병화를 쓸 건가? 고민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 글자를 놓고 인목을 꼭 경금하고 이제 축토를 보는 거죠. 과연 드러난 인목을 쓸 건가, 드러나지 않는 병화를, 지장간에 있는 병화를 쓴 건가. 근데 쭉 보니까 너무나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주는. 요 인목의 기운, 목의 기운이 하나뿐이지 나머지는 다 차가운, 너무나 차가운 기운이죠. 그래서 용신 잡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그 용신을 잡아야 하는데, 그 용신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제 기륭의 방향을 판단하는 거죠. 그죠? 용신. 인목을 잡을까? 아니면 병화를 잡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겠죠. 그 중에서 인목이나 병화가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판단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 사람이 인생 여정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 목의 기운이 들어왔을 때 어떻는가? 화의 기운이 들어왔을 때 어땠는가? 목의 기운이 들어왔을 때는 뭐 재물이 좀 생기더라. 재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화의 기운이 들어왔을 때는 관운이 있더라.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왜? 이 병화는 여기에 정관에 해당됩니다. 신금의 자신에. 인목은 이거에 정제에 해당돼요. 이때 돈이 많이 몰리더라. 돈이 많이 몰리면서도 벼슬도 같이 따르더라. 라고 한다면 인목을 써도 상관없죠. 근데 이때 돈보다는 병화가 우선, 벼슬이 탄탄대로로 가더라. 어렵게 뭐, 물론 지금은 이제 직선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병화 때는 돈보다는 돈이 나겠죠. 선거를 하게 되면, 그죠? 돈보다는 관운이 따르더라. 그럼 이 병화가 용신이 되는 겁니다.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인목도 나쁘지도 않고 병화로 용신이 잡았다. 그럼 병화가 힘이 있어야 되죠. 그럼 병화를 도와주는 게 인목입니다. 인목. 바로 목생화예요. 인목이 옆에서 병화를 도와주면 강력한 힘을 받게 되죠. 인목 안에 병화가 있잖아요. 비록 인목이 용신을 대신할 수 있겠지만 실적으로 작용은 이놈이 났다는 얘기죠. 그럼 병화로 용신은 없습니다.
이제 병화를 용신을 잡았어요. 그러면 재물에, 이 사주에서 재물에 해당하는 인목이 있으면 더 좋겠죠? 어? 이 축토를 좀 제거시키고, 목극 토로요. 그러고 이 자수의 힘을 받아서 병화를 이제 다시 생해주는 거죠. 그래서 수생목. 그래서 이제 목생화. 이렇게 가는 겁니다. 뭐 수하고 화만 있다 하면 이건 뭐 아니죠. 그죠? 서로 극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에서 생을 받아서 수생목이 돼서 이 목이 다시 화를 행해주는 이러한 어떤 이제 솔리데이 과정을 겪게 되면은 용신이 이제 힘을 발휘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용신을 잡아놨습니다. 화다. 화의 기운 용신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과연 화의 기운 때 관운이 있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또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네. 그 살펴보는 과정을 또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면서 이 사주가 어떻게 선거를 포기했는 것까지 설명을 드리면서 3편까지 마무리 짓고 4편부터는 1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그 절기 있죠. 절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재미나는 이야기와 함께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와 함께 과연 우리가 뭐 단오 때는 무엇을 하더라 하나 예를 들면 그죠. 단오 때는 무엇을 하더라, 어떤 행사를 하더라, 뭐 입동 때는 또 무슨 행사를 하더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뭐 둥지 있잖아. 누가 많이 알고 있는. 다른 계절은 설마도 입춘하고 둥지는 사람들이 많이 알더라고요. 둥지. 그죠? 둥지. 과연 이럴 때는 이제 어떤 행사고 또 어떤 계절의 변화나 감각이 작용을 하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쭉 나누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더위가 굉장히 기승을 부리고 있고, 뭐 중간중간에 소나기가 내린다 하더라도, 더위는, 입추까지는 가겠죠. 입추가 된다고 해서 금방 뭐, 시원한 바람이 부는 건 아니죠. 입추라는 것은 바로 땅의 기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땅의 기운은 벌써 가을의 기운이 꿈틀거리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인간이 체감하는, 동물이 체감하는 기운은 아직도 덥다. 소위 말하는 이제 지열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열. 이 지열, 복사열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이 열이 아직도 많은 높은 열기를 품고 있어서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그렇지만은 땅 속은 이미 가을의 결실의 계절을 맞이주고 준비를 하고 또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가을이라는 글자가 벼와자에다가 플러스 보라자입니다. 벼가 튼실히 익어가기 위해서는 불이 불. 열보다는 빛이 필요한 겁니다. 빛. 뜨거운 열기가 아니면 태양빛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태양빛이. 그래야지 곡식이 잘 익고 튼실하게 결실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열이 필요하다. 열이 필요하다면 이곳은 벼는, 이 벼자잖아요. 그죠? 벼는 다 익어버려요. 익기도 전에. 쭉정이가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자연의 변화 그리고 절기의 그 변화가 우리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그리고 우리 음식조하고도 상당히 관계가 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아주 중요한 관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면서 다음 편 또 이 마지막 부분 사주가 어떻길래 선거를 포기했을까라는 마무리를 한번 짓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장시간 고생하셨고 또 다음 편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